7월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상속세 신고는 최대한 늦게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25년 만에 상속세가 개정이 된다, 개정이 안 된다 말이 많습니다. 부자 감세냐, 소득의 양극화다, 세수가 부족한데 감세가 말이 되냐, 개정안에 대해 아직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한국의 상속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요.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20% 할증 과세로 인해 실질적인 세부담은 어마어마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상속세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를 하고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 할증 과세를 폐지를 하고요.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유산취득 과세형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던 바에는 많이 못 미치긴 하죠. 그래도 굉장히 파격적인 개정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의 상향입니다. 10배나 상향하니까 당연히 세금도 줄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한 명만 나와서 잘 기르자가 통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부모님 세대에만 하더라도 자녀 2명씩 낳는 분들이 많았고요. 현재 상속을 앞둔 분들도 일반적으로 자녀가 2명 이상입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믿으실까요? 자녀 1인당 인적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상향이 된다면 상속인 중 자녀가 2명일 때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 10억 원까지 해서 12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고 빠르더라도 돌아오는 1월에 개정이 될 텐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소용없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올해 7월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이번 상속세 신고도 개정안과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인데요. 7월에 돌아가신 경우 내년 1월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상속세 신고를 할 때 항상 고려해드리는 부분이 재차 상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에게 너무 많이 상속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어머님이 또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에게 상속 재산을 꽤 많이 상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라는 규정 때문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부터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규정인데 상속재산의 부부 간 수평적 이동에 상속세를 적게 부과를 해서 합리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정입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상속재산 법정 지분율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에 적은 금액으로 적용이 되니 일반적으로는 법정 지분율만큼만 상속을 받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장 아버지 상속세 아끼자고 어머니한테 재산을 돌려놨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정안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어머니한테 상속재산을 많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고요. 어머니한테는 최대한 조금만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어머니에게 꽤 많은 재산을 드리더라도 재차 상속 시에는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예상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면 아버님이 올해 8월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가지고 계시던 재산은 18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적금 12억으로 총 상속재산이 30억 정도 됐습니다. 상속에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요. 현행 세법상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는 최대 12억 8천만 원 정도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금융재산 공제는 최대 2억 원 정도 적용이 가능하니 최대 공제받을 금액은 19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10억 1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머님이 훗날 돌아가실 것을 예상을 하고 재차 상속이 된다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테니 이번 기회에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어머님에게는 적은 재산만 상속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금액이 5억 원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적은 재산을 받았더라도 5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적용하게 되었고 역시 금융재산 공제는 한도인 2억 원 정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제 금액은 12억 원인데 남은 18억에 대한 상속세는 5억 4천만 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사례와 비교를 해볼 때 약 3억 원 정도의 세금 차이가 꽤 있죠. 개정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을 대비해서 이번 기회에 세금을 많이 내고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개정안까지 고려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타이밍에 절세를 고려한 상속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어머님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정안이 확정이 되어서 재차 상속한 경우에도 12억 원까지 상속세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머님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상속해드리면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한 챙기는 일거양득의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중요한 상속세 신고 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개정안이 확정되는 방향에 따라 상속세 신고 전략이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셔서 황금 같은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요. 세법 개정 방향을 파악을 해서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인 상속세 신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댓글에 적어드린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 더 좋은 내용도 많이 있으니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